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를 진행하고 있는 심종열입니다. 일상의 스포츠는 일상의 중요한 컨텐츠인 스포츠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막을 내린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중심으로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입니다. 얼마 전까지 겨울이 너무 춥지 않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파는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극한의 추위가 있는 극지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북극과 남극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인구가 사는 북반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북극의 온난화는 북극의 차가운 제트기류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제트기류를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로 인해 제트기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보다 넓어졌습니다. 이전에 춥지 않았던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는 원인이 이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 지역의 이상 한파 역시 북극 제트 기류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북극의 제트 기류는 어느 곳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이상 한파가 어디든 닥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층 더 추워진 날씨도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당면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일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초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중동,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되는 뜨거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여름이 아닌 겨울에 열린 최초의 월드컵이었습니다. 서양의 뮤지션이 맡았던 공식 주제곡을 우리 K-팝 스타가 부르고 개막식에서 공연한 의미 있는 월드컵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심판들이 주 부심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여성 심판들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된 최초의 월드컵이었습니다. VAR이라 부르는 첨단 판정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적용됐고 새로운 축구 판정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이전 월드컵과 다른 풍경이 많았던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은 대회 전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조 예선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였고 모두가 힘들다고 여겼던 16강 진출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16강 진출을 결정하는 포르투갈과의 조 예선 마지막 경기는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극적 드라마가 모두 담긴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대표팀은 이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벤투 감독의 출전 정지 징계에 따른 부재에도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같은 조 최강팀 포르투갈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두 골을 넣으며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특히 결승골은 후반 추가 시간에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이 단독 돌파와 7명의 상대 수비수 사이로 내준 절묘한 패스를 황희찬이 결정한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회 전 소속팀 경기에서 입은 안면 골절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강행했고 황희찬은 부상으로 앞선 두 경기를 뛰지 못하다 마지막 조 예선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만든 역전 결승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16강 진출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조에 속한 가나와 우루과이전 결과가 우리의 16강 진출 조건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대표팀에 필요한 조건은 우루과이의 승리, 그리고 그 우루과이가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우리보다 앞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루과이는 그 조건에 맞게 가나에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조 예선 2차전에서 대표팀의 3대 2로 승리한 가나는 패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상황이었고 의욕이 크게 떨어질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결과적으로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도왔습니다. 항상 월드컵 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등장하는 16강 진출의 경우의 수가 절묘하게 대표팀에 모두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대표팀은 극적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16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 1대 4로 완패했지만 대표팀은 그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뒤집으며 2010 남아프리카 월드컵 원정 16강에 이어 또 한 번의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6강 진출을 이끈 벤투 감독은 수차례 그가 추구하는 전술이 우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4년 동안 자신의 축구 철학을 유지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팀을 이끌었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벤투 감독은 축구 팬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임기를 끝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팀의 16강 진출 성과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축구의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호주, 일본이 16강에 오르며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 오르진 못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도 조 예선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돌풍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돌풍의 팀은 아프리카의 모로코였습니다. 모로코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받는 팀이 아니었지만 조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데 이어 16강전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의 승부차이 끝에 승리했고 8강전에서는 포르투갈에 승리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의 4강 진출은 아프리카 팀 최초였고 아랍권 국가 중 최초의 4강 진출국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모로코의 4강 진출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큰 파란을 일으키며 4강에 오른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과 비견되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로코는 그들 나라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나라들과 16강전에서부터 연달아 대결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 시기까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한 지역이었고 모로코는 그 전진 기지였습니다. 근대로 와서 모로코는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한때 그들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였고 4강전 상대였던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로코가 유럽의 나라들을 연파하는 모습은 과거 이들의 역사와 함께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에서 인종차별과 멸시 속에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의 처지 등과 맞물리며 모로코는 전 아프리카인 그리고 유럽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카타르에서 모로코는 대규모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 속에 마치 홈 경기와 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로코의 돌풍은 4강전에서 프랑스에 패하며 더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 팀들의 선전이 돋보였지만 카타르 월드컵은 여전히 축구에서 유럽과 남미의 영향력이 강력함을 확인하는 대회였습니다. 8강전에 오른 팀들은 모로코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과 남미 팀들이었습니다.
치열한 8강전과 4강전을 거쳐 결승에 오른 팀은 유럽을 대표하는 강팀이자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여러 의미 있는 기록과도 연결됐습니다. 프랑스는 1958년과 1962년 월드컵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질에 이어 60년 만에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결승전이었습니다. 자국 축구의 역사에서는 세 번째 우승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 대회 우승팀이 다음 대회에서 크게 고전한다는 징크스를 깨고 조 예선부터 4강까지 비교적 수월한 경기를 하며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볼 수 있는 승부차기도 프랑스는 남 얘기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이후 36년 만에 우승 도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매번 받았지만 좀처럼 우승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 예선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도 단판 승부인 토너먼트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 예선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어려운 대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살아있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는 심기일전했습니다. 메시는 현존하는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을 통틀어 피파에서 그해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에게 시상하는 발롱드르 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선수입니다. 메시의 존재는 아르헨티나를 국제 경기에서 우승 후보로 올려놓는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메시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세계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메시는 프로축구 선수로서는 할 수 있는 우승을 다 경험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수상한 이력이 있지만 딱 하나 월드컵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된 메시의 현역 선수 마지막 월드컵에서 꼭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로 선수들이 뭉쳤습니다. 조 예선 첫 경기 패배에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승리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모든 경기를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런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에서 대결한 프랑스에는 20대의 젊은 축구의 신이라는 음바페라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음바페는 10대 때부터 축구에 천부적 재능을 보였고 프로축구 선수로 이력을 쌓았습니다. 음바페는 19살의 나이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 선수로 활약했고 우승 멤버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무서운 속도로 기량을 발전시킨 음바페는 축구의 신 영역에 속한다는 선수들인 메시와 호날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프랑스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나라 간 대결이기도 했고 남미와 유럽의 대결, 그리고 신구 축구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양팀의 대결은 치열한 접전이었고 연장전까지 3골을 주고받는, 결승전에서는 보기 드문 다득점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메시와 음바페는 자기 팀 공격을 주도하며 활약했습니다. 메시는 2골을, 음바페는 3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축구 신들이 이끈 대결은 연장전까지 3대3 무승부로 마무리됐고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승부라고 하는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엄청난 중압감을 이겨내고 모두 골을 넣었지만 프랑스 선수들은 2명이 실축을 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남미 팀의 월드컵 우승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메시는 그의 축구 선수 이력에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의 이력을 넣었고 대회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함께 안았습니다. 결승전에서 3골을 몰아넣었던 음바페는 대회 8골로 득점왕에 올랐지만 아쉬운 준우승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는 승부 세계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월드컵 역사에 남을 명승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의 묘미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결산하며 리뷰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높은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 신종열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